여러분들 교과서 32페이지를 갑니다. 32페이지를 가는데, 자, 지목이죠, 그죠? 32페이지를 가봅니다. 32페이지 가면 지목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는 게 지목이에요, 지목. 그러면 처음 해봅시다. 지목입니다. 의의를 가볼게요. 의의를 가보면, 자,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로 볼게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어. 그 다음에 지적 공부가 있어요.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거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있어. 이 토지의 표시에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배우는 거는 지목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우리 지적법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지목입니다. 지목. 등기법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소유권 보존 등기거든.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목이에요. 31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서 두 문제,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도 두 문제, 그렇게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이 지목은 그냥 요래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아까 전에 그랬죠. 국가가 국민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보느냐 과세대상으로 보느냐 이 말이거든. 사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필지가 5천만 필지가 있다면 이 5천만 필지를 관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 부과를 위해서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내가 등록한 게 지목입니다. 지목. 그럼 이 지목은 사람으로 치면 이름이라, 이름. 그럼 토지에게도 이름이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이름은 부모가 정해주는 거지. 근데 토지의 이름은 국가가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국가가 정할 때는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 그게 주된 용도. 여러분들 아파트에 가면 다용도실 있다 없다? 있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용도실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이 빌딩 있죠. 이거는 사용하는 용도가 업무용 사무실입니다. 그럼 지목을 대로하는 거예요. 이 앞에 차 다니는 길 있죠. 그럼 사용하는 용도가 통행입니다. 통행. 그거는 도로로 하는 거예요. 도로. 그럼 서울대학교는 사용하는 용도가 배우는 곳이라 그럼 학교 용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남동 공단이 있다. 공단. 그럼 사용하는 용도는 공단이니까 공장이지. 공장. 그럼 지목을 뭘 한다? 공장 용지. 되죠? 그럼 책의 의의를 가봅시다. 지목이란 토지에, 자, 적었습니다. 주된 용도. 항상 주된이죠. 주니까 주. 그러면 종이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 그럼 종은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 다음에 3번의 지목 설정의 원칙은 띄우기는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보면은 하나의 필지에는 반드시 적었습니다. 하나. 여러분들 이름은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나. 두 번째 갑니다.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적었습니다. 주된 용도. 세 번째 갑니다. 영속성 이래나 들어서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시로 사용하는 거는 지목을 변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의 종류가 있죠. 요거는 5년에 한 번 내는 겁니다. 5년에 한 번. 그러면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거든.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데 시간을 내어서 외울 필요는 없어.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지목의 종류입니다. 지목은 자, 시작. 정, 다, 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치, 염전, 임야, 공업, 묘지, 과수원, 주차장, 광천지, 양회장, 유원지, 사적지, 접종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채용용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되죠. 그냥 저는 외우기 쉽게 외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개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잘라놓은 거. 그러면 몰랐어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지목은 전, 답, 대 자르세요. 그러면 자, 두째 줄의 끝에 과수원 앞에서 자르세요. 과수원 앞에서. 두째 줄 중간에 잡종지 뒤에서 자르세요.
그 다음에 한 칸 밑에 종교용지에서 자르세요. 그래서 외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나와 있다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의 구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대충 이해를 해본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울대학교가 있어요. 그럼 서울대학교는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글자를 잠깐 해볼게요. 안에라는 말이 있고 밖에라는 말이 있고 독립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해 봅니다. 요 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요게 지목이 되냐 학교용지냐 이 말입니다. 지목은 시작 학교용지. 이걸 공부할 때는 이 기숙사는 학교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에 있다는 말은 독립돼 있다, 안 돼 있다, 안에. 그럼 이때는 주지목을 따라가는 거라. 그러면 쉽게 해볼게요. 한 필지의 지목은 한 개가 돼야 됩니까? 두 개가 됩니까? 하나. 그럼 학교가 주다, 기숙사가 주다, 학교. 그럼 이거는 지목이 되다, 학교용지다, 학교용지. 그러면 서울대학교 안에 대운동장이 있어. 그럼 이게 체육용지냐 학교용지냐 이 말이거든.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에. 독립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가 주다, 운동장이 주다, 학교. 대충 감 잡았죠? 네. 그러면 답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학교 밖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건 학교로부터 독립이다, 독립이다, 독립. 이건 학교용지다, 되다, 돼. 그러면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거라. 독립성을 못 갖추면 안 돼. 그럼 쉽게 표현해 보면 학교 안에 이러면 전부 다 학교용지다. 공장 안에 이러면 전부 다 공장용지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하면 지목은 이야기합니다.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런데 독립성을 못 갖춰도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세 개가 있어. 그럼 이거는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라. 그래서 처음에 과수원입니다. 두 번째 목장용지입니다. 세 번째 묘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좀 더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거는 과수원 안에 있잖아요. 독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래도 이거는 과수원용지나 되냐 이 말입니다. 시작 돼. 그 다음에 목장 안에 이게 목장용지라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어. 그럼 이게 독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목장용지나 되냐 이 말이거든. 시작 돼. 이거는 이해 바로 됩니다. 목장은 가축을 기르는 곳이죠. 조금 과한 표현을 하면 짐승이지. 그러면 짐승이 우선이다, 인간이 우선이다, 인간. 그럼 요거는 독자적인 뭐란다? 돼. 공업묘지 안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거든. 그럼 죽은 자가 우선이다, 산자가 우선이다, 산자. 그럼 지목을 뭐란다? 돼. 그럼 이런 거는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을 공부할 때는, 자, 보세요. 여기에 지목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다만자가 나옵니다. 그럼 다만자가 나온다는 말은 앞에 예하고 뒤에 예하고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 흔히 말하는 예외가 등장을 한다. 그럼 시험은 앞에 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앞에 거는 읽어보면 다 되는 겁니다. 뒤에 걸 시험에 내는. 그러면 다만자가 딱 나오면 다만자를 동그라미 치고 뒤에 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라. 오케이? 네, 됐어. 책으로 갑시다. 32페이지를 갑니다. 전이죠, 그죠? 전 옆에 밭이라고 썼어요. 밭. 그러니까 한자를 써서 그래. 밭 전자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목에 밭이라는 지목이 있는데 한자를 써서 밭 전자, 전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첫째 줄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고가리면 딱 줄 것을. 옆으로 갑니다. 곡물, 원예작물, 과수류는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위에다가 포함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과수류는 제외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는 독자적으로 과수원용지가 있답다. 있지. 그럼 과수류를 제외하는 거는 과수원용지이지 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옆으로 갑니다. 둘째 줄입니다.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자르세요. 자,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뭐다? 제가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잘랐다는 거는 요거를 갖고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요거를 갖고 문제를 내서 지문을 두 개를 띄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2번으로 갑니다. 답.
답 옆에다가 논이라고 썼어요. 논. 여러분들 논답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전답 이래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첫째 줄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거기까지면 딱 좋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농사와 밭농사를 구별하는 1순위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이러면 시작. 다 하지 않고 이러면 다 전 이러면 되는. 자, 3번으로 갑니다. 과수원입니다. 둘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주거용군 충물의 부지는 시작. 대. 그래서 오른쪽에 팁을 보세요. 팁. 자, 죽었습니다. 과수원. 죽었습니다. 목장용지. 죽었습니다. 묘지. 한 칸 밑에 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그래서 과수원 안에, 목장 안에, 묘지 안에 건축물은 시작. 대.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목장용지로 갔어요. 셋째 줄에 담안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대. 그럼 여러분들, 자, 요렇게 잠깐 와보세요. 여러분들, 이 목장용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어장이 있어요. 양어장. 그러면 목장용지 옆에다가 양어장을 썼어요. 양어장을 씁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각종의 작물을 재배한다는 말하고 가축을 기른다는 말하고 표현이 조금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러면 여기서는 기른다 이 말입니다. 기를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배한다 이러면은 좀 전에 전도 재배, 답도 재배, 과수원도 뭐다? 재배. 그런 거는 재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가축을 기르는 곳이지. 그럼 답만 딱 가져갑니다. 물고기 있죠. 물고기를 이렇게 우리 흔히 양식한다고 그러죠. 기르는 곳은 시작 양어. 자, 나머지는 시작 목장용지. 그러니까 물고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용지다? 목장용.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목장용지이라면은 젖소, 뭐 염소, 소, 돼지 이런 거지. 그런데 매출이 일어났거든. 그럼 매출이가 목장용지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답만 합시다. 매출이는 물고기 이단이다. 그럼 그 목장용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꿀벌 양봉이죠. 양봉. 오케이? 네. 그럼 물고기 이단이다. 그럼 그 목장용지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 아니 어째 양봉하는 게 목장용지고 매출이 하는 게 목장용지고 이래는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한 장을 넘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야는 별표를 놨어요. 임야는 자 봅니다.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거기까지 줄 것이에요. 그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글자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석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죽었습니다. 임야, 오드와이더, 오. 임야 옆에다가 잡종지라고 쓰고 X라고 했어요. 잡종지라고 쓰고 X. 항상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걸 임야를 잡종지로 고쳐서 답으로 만드는 거라. 잡종지가 아니고 시작, 임야. 다시, 여러분들 지목을 시험에 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틀린 것을 고르세요가 많아요. 근데 지목은 대다수가 옳은 것으로 내, 옳은 것. 그러니까 5개 중에 4개는 틀리게 만드는 거라. 그럼 틀리게 만들면 글자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이게 들어가면은 임야인데 잡종지라고 써서 틀린 것으로 만든다. 이 말이지, 제 말은.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6번에 광천지에다가 별표를 하세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리 등의 동그라미 칩니다. 용출. 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죽었습니다. 광천지.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온수, 약수는 일정한 장소로 동그라미 칩니다. 운송. 하는 송수관송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찾았죠? 그 잡종지 밑에다가 광천지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광천지라고 쓰고 X로 하세요. 그러면 답은 이겁니다.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요 글자를 보세요. 용출되면 시작 광천지, 운송하면 시작 잡종지. 그럼 시험은 후자를 많이 냅니다. 후자를. 운송하는 곳은 시작 잡종지. 그럼 운송하는 곳을 광천지라고 하면 OX다 X 이래 내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지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지문에 가장 많이 띄우는 1순위가 광천지입니다. 2순위가 임야예요. 되죠? 그 다음에 7번에 염전으로 갑니다. 둘째 줄에 담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받은 물을 끓이도록 소금을 제단. 자, 죽었습니다. 공장시설물의 부지.
옆에 무슨 용지? 공장 용지. 그러면 우리나라 지목은 염전이라는 지목이 있는데 염전은 천일제염만 염전이라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히 공장 용지이지 염전 2단이다 아니지.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대는 있잖아요. 첫째 줄에 보세요.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래 나오죠. 그냥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지목은 시작 대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말할 게 없어요. 그냥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뭐다? 공장용지. 학교용지 말할 게 없습니다. 학교 안에 있으면 시작 학교용지.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거든. 주차장에 표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제 손을 잠깐 보고 하세요. 우리나라 지목에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는데 글자에 주차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주차장이냐 아니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에는 노상주차장은 시작 도로. 여러분 노상주차장은 길거리 가면은 흰 선 꺼놓고 이렇게 흰 선 꺼놓고 돈 받는 데 있다. 이거는 도로입니다. 도로.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부설 주차장이죠. 부설은 주입니까? 종입니까? 종. 그럼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러면 동그라미 2번과 3번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2번은 자 시작 부설 주차장. 3번은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있잖아요. 가든이 있어요. 가든은 지목이 뭡니까? 대. 근데 가든에 주차장이 딸려있어. 이게 부설 주차장. 그럼 주를 따라가야지. 그럼 요거는 주차장이다, 대다, 대. 그런데 가든에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해. 그러면 옆에 공터를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다, 있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이거는 시작, 주차장. 그럼 4번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이거든. 여러분들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배에 선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적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쭉 대놓는 데 있다. 이제 그게 시작 잡종지. 그게 물류장 야외 전시장입니다. 통과. 됐죠.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는 말할 게 없거든. 그럼 첫째 줄에 한번 볼게요. 석유 제품 또는 액화석유 가스 자, 줄것입니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부지 및 자르세요. 저유소 원유주 장소의 부지와 이래 나오죠. 이에 접속된 부설묘지는 무슨 용지란다? 저유소. 그러면 여러분들 첫째 줄과 둘째 줄의 차이가 뭐냐면 석유를 판매하는 곳은 시작 저유소. 둘째 줄은 저장하는 것도 시작 저유소. 저장하는 것도 시작 저유소. 됐죠? 감 잡았죠? 네. 그 다음에 셋째 줄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동차 또는 선박등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죽었습니다. 정비 공장 안에 이런 공장 안에 송유시설은 시작 공장용지. 오른쪽에 팁을 잠깐만 볼게요. 팁을. 석유류가 동그라미 칩니다. 용출 시작 광천지. 운송 동그라미 칩니다. 시작 접종지. 판매 동그라미 칩니다. 시작 저유소 용지. 됐죠? 그럼 제 손을 다시 볼게요. 이때는 요거 하나 이건 틀릴 리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주유소 있죠. 주유소. 자, 우리가 휘발유차 있다. 전기차 있다. 수소차 있다. 그러니까 석유류, 전기, 수소 이게 전부 다 무슨 용지? 저유소 용지 이 말이죠. 오케이. 네. 창고 용지 말할 게 없습니다. 물건 등을 보관 저장이는 그냥 말 그대로 창고입니다. 여러분들 영동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여주 이천에 가면 물류 창고들 많이 있다. 있죠. 됐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길게요. 도로입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기출문제 시험 문제였거든. 작년에 기출문제. 다음에 토지는 도로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아파트, 공장 등 일정한 단지 안에 쓰는 통로 등은 죽었습니다. 제외한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에서 제외한다? 도로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쓰세요. 도로이다. 이러면 OX다. X. 도로이다. 이러면 뭐고? X.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아파트가 이래 있잖아요.
아파트에다 이 동과 동이 있지. 그럼 동과 동에 여기에 통행로가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지목이 뭐란 말이고? 대. 이건 도로이다 대다? 대. 그럼 공장에 이렇게 통로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도로다 공장용지다? 공장용지.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이래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 공장 등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이다. OX다? X. 도로에서 제외한다? O. 이래밖에 시험에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는 이제 뭐라고 냈냐면은 표안으로 보면은 다 이렇게 내거든. 다음 중 지목을 도로로 하기 어려운 것을 이래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쓰고 15번 해보세요. 15번에 철도용지 보세요. 교통 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등의 설비, 이거를 넣는 거라. 그럼 이게 얼른 보면, 이것도 일정한, 여러분 일어났죠? 교통 운수를 이용하여 궤도 이러면 이것도 도로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궤도 있죠? 거기다 선로라고 써요. 선로. 그러니까 이래서 철도선로, 이래 쓰는 게 이해가 더 빠르겠네요. 철도선로. 선로. KTX 가는 선로 있다, 없다? 이제. 그럼 여러분들 제 손을 잠깐 보세요. 그 두 개로 생각하면 됩니다. 교통이라면은 그냥 고속도로 있다, 없다? 있다. 철도 있다, 없다? 있다. 고속도로는 시작, 도로. 철도는 시작, 철도용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맞다, 맞지? 됐죠?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14번에 1번, 2번은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고 3번에 고속도로 휴게소 나오죠? 지목은 시작, 도로. 그 밑에 4번에 기억을 보세요. 기억. 국도, 지방도로변의 휴게소는 시작, 대. 구별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뭐다? 도로. 여러분들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시 합니다. 도로의 주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지. 운전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야 되지. 그럼 그 화장실은 주다, 종이다? 조. 배가 고프니까 우동 한 그릇 해야지. 주다, 종이다? 조. 그러니까 휴게소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맞죠? 네. 그럼 지목은 대다, 도로다, 도로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 필지에다가 줄 것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왼쪽에 팁을 봅니다. 팁. 1필지 줄 것이에요. 끝에 시작. 대. 이 필지 줄 것을 끝에 시작, 도로. 여러분들 도로라고 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한 필지의 통행로는 오케이 그 산골짜기에 집이 한 가구밖에 없어. 그거는 도로로 한다, 안 한다? 그건 그냥 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필지 이상이 되어야 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철도용지 말할 게 없습니다. 제방은 강둑이 제방이 돼. 강둑. 여러분들 우리가 강둑에 가면은 아카시아 피면은 데이트하기가 좋다, 안 좋다? 그건 데이트 안 해봤어요. 됐죠? 그래서 옆에 보면 조수, 자연의 모래, 바람 등을 쓸 때 방조제, 방수제 이런 게 제방입니다. 그 다음 밑에 하천 있죠? 자, 그러면 이제 37번으로, 18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잠깐만 열어봐 보세요. 17번은 하천이고 18번은 국어고 19번은 유지. 그럼 요 세 개는 물입니다. 물.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천은 물이 흐른다. 국어는 물이 흐른다. 유지는 물이 고여 있다. 그럼 요거는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국어가 좀 생소하거든. 국어는 또랑을 말하는 거예요. 또랑. 농수로 또랑. 이해했죠? 자, 국어로 갑니다. 또랑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들어갔어요. 또랑에. 용수 또는 배수를 일정한 형태를 갖춘 밑줄을 긋습니다. 인공적인 수로. 뚝 및 그 부속심의 부지와 자르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죽었습니다. 소규모 수로 부지. 딱 됐죠? 그러면 17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번에 둘째 줄을 있습니다. 시작.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그러니까 소규모가 들어가면 시작. 그거. 안 들어가면 시작. 하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잠깐만 열어서 첫째 줄에 보면 인공적인 수로 있죠. 그 인공적인 수로 위에다가 농수로를 써요. 농수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천이라는 거는 잡는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이래 나오죠. 그러면 안양천, 중량천 이런 게 하천이다, 하천 아니다? 하천. 그런 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겁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오케이? 네. 그런데 인공적인 수로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천수답이지. 하늘에서 비만 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서 비만 내려오기만을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요즘에는 관계시설을 딱 해가지고 사시사철 물을 끓여다가 농사 지을 수 있다 없다? 그 관계시설 있죠. 그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지. 그게 인공적인 수로. 이게 농수로예요. 농수로. 통과. 자, 유지는 잡으세요. 물이 고이거나 그것만 딱 줄 거면 됩니다.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자르세요. 자,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자생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입니다.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물이 흐르는 것이라. 이거는 흐른다, 고여있다, 그러니까 배수가 용이하지 않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런다? 유지. 통과. 양어장입니다. 첫째 줄에 육상만 줄 것이에요. 오른쪽에 팁을 보세요. 자, 양어장은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입니다. 그러면 제 손을 봅니다. 바다에서 가두리 양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목은 뭐다? 없다. 지목은 없다. 바다는 토지이다 아니다? 아니. 자, 이거 맞춰야 됩니다. 소양강 댐 안에서 가두리 양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목은? 그는 유지지. 유지. 소양강 댐이잖아요. 댐 안이니까 시작. 유지. 호수 안이니까 시작. 유지.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이다. 그래서 육상 이래 놓은 거예요. 댐 안에서 이러면 댐이 지목이지. 댐이. 맞다. 댐은 지목이 있다 없다? 있다. 바다는 지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차이다. 그 차이. 됐죠? 와, 잘합니다. 수도 용지는 그냥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특별히 말할 게 없어요. 공원이거든. 여러분들 이거는 답이 바로 나와 있잖아요. 둘째 줄에 보면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이런 녹지. 공원이다. 공원 아니다. 공원. 그 밑에 참고로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지목에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는데 글자가 공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공원이냐 아니냐 이 말이거든. 첫째 줄에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다. 그러면 북한산 국립공원의 지목은 공원이다. 임야다. 임야. 산입니다. 산. 근데 둘째 줄에 보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가면 죽었습니다. 묘지공원. 묘지공원은 공원입니까? 묘지입니까? 묘지지. 그 다음에 이제 국토의 경비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이 공원입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채용용지입니다. 여러분들 채용용지는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셋째 줄에 잠깐만 보세요. 답안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보세요. 체육시설로서 줄 것입니다.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줄 것지 마세요. 정구장, 골프장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자르세요. 옆에다가 주지목. 여러분들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말은 독자적인 지목을 갖는 거 이단이다? 아니다. 그 말은 뭐를 따라가라? 주지목. 그러면 거기 잠깐만 한번 보면은 무슨 글자이냐 할 때 실내 수영장 있죠? 그럼 제 손을 봅니다. 수영장 지목은 뭐다? 괜찮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그 위에서 넷째 줄에 갑니다. 넷째 줄에 체육도장에서 잘랐죠. 그까지는 시험에 안 냅니다.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시험에 낼 수 있어요.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의 토지는 제외한다. 나오죠? 왼쪽에 팁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천. 여러분들 요트 있잖아요. 카누 정도 타려면 또랑에서 타야 된다. 강에서 타야 된다. 하천이다. 이 하천. 됐죠? 통과. 인제에 가면 내린천에 가면은 탄다 안 탄다? 타죠. 한번 해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하겠네요. 자, 24번으로 갑니다.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일반 공정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거기까지 줄을 꺼서요. 되죠? 그래가 위에다가 놀이기구라고 썼어요. 놀이기구, 놀이시설, 놀이기구. 그럼 옆에 보니까 수영장, 유선장 이렇게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는 지목을 뭘 한다? 유원지. 그럼 제 손을 보세요. 글자를 다시 할게요. 수영장, 실내 수영장,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글자가 다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수영장은 채용용지입니다.
오케이? 실내 수영장. 이 말이 뭐예요? 이 빌딩 1층에 수영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 독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건 주지목을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간다? 그럼 지목은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이라는 말은 놀이시설이 있는 수영장은 시작, 유원지. 그냥 수영장은 시작, 채용용지. 놀이시설이 있는 수영장은 유원지.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 손을 봅니다.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의 지목은 시작, 유원지. 그 글자가 들어가면 뒷글자는 전부 다 시작, 유원지. 이렇게 놓는 거지. 맞다, 안 맞다? 맞다. 작년에 요걸 기출문제 지문으로 띄우더라고요. 그걸 왜 띄웠냐면, 옛날에는 야영장이 그 유원지가 아니었어요. 법이 바뀌어가 유원지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시험에 냈었어요. 그 다음에 종교용지는 말할 게 없습니다. 교회나 사찰이나 향교입니다. 그 다음에 사적지, 자 보세요. 문화재로 지정된 이런 오거든. 둘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학교 용지, 공원, 종교용지는 다른 지목을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 제외한다. 줄 긋고, 자입니다.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이제 씁니다. 사적지로 한다. 오덱스다 X. 그걸 썼어요. 사적지로 한다. 시험에 낼 때는 제외한다 이러면 누구나 맞추지. 사적지로 한다 이러면 오덱스다 X. 조심합니다. 그 말은 학교 안에 문화재는 학교 안에 있잖아요. 그 문화재는 독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지목은 시작, 학교용지. 그럼 성균관대학교 안에 명륜당의 지목은 시작, 학교용지. 탑골공원 안에 원각사지 10청석탑은 시작, 공원.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 보물, 쌍사자, 석 등의 지목은 시작. 이게 기출문제인데 종교용지다 이 말. 그러면 속리산 법주사 경내, 그 어디에 있다? 법주사에 있지. 법조사. 절 안에 있으니까 시작, 종교용지. 그러면 불국사 내에 다보탑의 지목은 시작, 종교용지. 감 잡았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 묘지로 갑니다. 자, 묘지는 답이 바로 나오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 보세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자르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자르세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대물을 묘지로 한다. 거기 지금 보기가 있잖아요. 4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3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묘지라면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출제인이 그걸 좀 피해가더라고요. 문제를 잘 안 내더라고요. 그러면 셋째 줄에 갑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전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시작, 대. 자, 잡종지로 갑니다. 첫째 줄에 갑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원상회복 조건으로 고기를 딱 줄 것이에요.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 허가된 토지는 임야로 한다. 찾았죠? 네. 밑에다가 잡종지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그 말은 자, 이랍니다.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곳은 잡종지로 한다. 이러면 오덱스다 X. 임야로 한다. 임야로 한다. 근데 기억을 보세요. 1번으로 갑니다. 표 안에 갈대밭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자, 적었습니다.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그러면 본문에서 첫째 줄과 보기 안에 1번의 차이가 뭐냐면, 본문에서는 원상회복 조건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있죠. 보기 안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냥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시작, 잡종지. 원상회복이 들어가면 시작, 임야. 여러분들 이리로 오세요. 이게 산이거든. 그럼 산의 지목은 뭐다? 임야. 그런데 돌을 캐낸다는 것은 채석장이에요. 캐내면 뭐든지 잡종지. 그런데 원상회복이라는 말이야. 돌 캐내고 그 자리에 흙을 다시 메꾸고 나무를 다시 심어 놓겠다는 거라. 그럼 어디로 돌아갔다? 임야지, 임야. 오케이?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표 안에 있는 거는 작년에는 이걸 기출문제를 냈거든. 그러니까 잡종지로 보기, 시험에는 이래 냈어요. 다음 중 잡종지로 묶은 것을 이래낸 거라. 잡종지로. 그래서 2번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나오고 3번, 4번 묶어보세요. 여러분들 3번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이는 자동차지, 자동차. 그러면 4번에는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이래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운송수단이잖아요, 운송수단. 첫째
첫째 줄은 자동차고 뒤에는 배나 항공이지. 맞다. 그럼 그는 지목을 뭐란다? 잡종지 되죠. 5번은 말 안 해도 되죠. 도축장이나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그럼 당연히 잡종지로 봐야지 되죠. 그 다음에 6번에다가 줄을 꺼보세요. 전체를 줄 꺼보세요. 옛날에는 이 6번을 갖고 시험에 냈었어요. 냈는데 요즘에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왜 안 내느냐 할 때 정답 시비가 일어날 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거든. 그 28개 중에 27개를 먼저 정해요. 27개라. 그 끼워 맞추지. 끼워 맞추면 그 27개 속에 안 속하는 게 있다. 그게 전부 다 잡종지라. 그게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뭐란다? 잡종지. 그러면 옛날에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에 지목이 뭐니?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나와서 지목이 뭐다? 그러니까 이때는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콩나물 재배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그럼 그건 잡종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일어난다. 소방관계 벗기 위한 위험물 이동 탱크의 지목이면 이것도 시험에 넣었어요. 기출문제로. 위험물 이동 탱크 들어본 적 있다? 없다? 그러면 그건 잡종제. 그런데 이제 이 정답 시비가 일어날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 아니, 위험물 이동 탱크가 이게 잡종제인지 주요소용제인지 뭔지 이게 애매모호하다, 이 말. 그러니까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출제에는 싹 피해버립니다. 굳이 다른 데 문제 낼 거 꽉 찾는데 시비를 끌어들일 필요는, 괜히 그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있다? 없지. 만에 하나 나오면은 이래 공부를 따가세요. 못 들어본 글자가 나오면 그냥 공시법 이놈의 자식 콩나물 재배하는 거는 설명 안 해주고 이러지 말고 그냥 시작 잡종지 이래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4번의 지목의 표기 방법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보세요. 일단 1번을 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줄 거세요. 2번에는 도면에다가 줄 거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부터 이거를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지적 공부는 시작 대장, 시작 도면,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요래 나왔죠. 그러면 대장의 종류죠.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가 있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적도, 임야도가 있다.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양식이 같기 때문에 등록되는 사항이 같아. 지적도와 임야도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같기 때문에 등록되는 사항이 같아. 오케이? 네. 그럼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공유지 연명부나 대리권 등록부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책으로 갑시다. 1번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줄 것입니다. 코드 번호 명칭 그대로. 그러면 명칭 그대로는 잡으세요. 서울시가 명칭이냐, 서울특별시가 명칭이냐 이 말입니다. 시작. 서울특별시. 전북이 명칭이다, 전라북도가 명칭이다, 전라북도.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는 나중에 현장에 가서 계약서를 쓸 때도 서울특별시 이렇게 써야 돼요. 오케이? 항상 문서는 정식 글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코드 명칭을 한다. 따라서 학교 영집은 뭐로 등록한다? 글자를 그대로 다 쓴다 이 말입니다. 정식 명칭은. 이번에 도면에는 지목을 등록할 때는 동그라미 칩니다. 부호. 두 문자는 첫째 글자입니다. 첫째 글자. 첫째 글자가 적용되는 건 24개이지만 자르세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차문자 줄 거세요. 차문자는 둘째 글자. 여러분들 차문자는 차남. 자, 옆에 기호. 자, 적었습니다.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자, 주차장의 차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공장용지 장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하천의 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유원지 원에다가 동그라미. 요거는 시험에 있잖아요. 자주 띄워요. 띄우는데 우리는 알고 있거든.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도 토지자, 토지아이다, 토지. 그러면 토지대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에 토지대장이 있으니까 지적도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토지대장의 지목을 쓸 때는 10번 학교용지 요 글자를 다 썼다,
다 썼다. 그게 정식 명칭. 오케이? 네. 그런데 도면에서 쓸 때는 요 글자만 여기에다가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게 학교 용지 요게 첫째 글자, 첫째 글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목 28개 중에 24개는 첫째 글자를 쓴다 이 말. 그럼 외울 필요가 없지. 근데 둘째 글자를 쓰는 게 있다면 둘째 글자를 쓰는 게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도면에는 부호로서 표기한다. 어드와이더 여기서 이제 요렇게 나오거든. 주차장이 나옵니다. 공장 용지가 나와요. 하천이 나와요. 유원지가 나와요. 유원지. 그러면 요 네 개만 차, 장, 천, 원. 요 네 개만 둘째 글자를 쓴다 이 말. 그럴 때 제가 요리라 보세요. 우리나라 지목에 주유소 용지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주자를 썼어. 그럼 또 주자를 쓰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럼 뭐로 쓴다? 자, 우리나라 지목에 공원이라는 지목이 아까 있었죠. 거기서 공자를 써. 그럼 또 공을 쓰면 안 돼. 그래서 뭐다? 자, 우리나라 지목에 유지. 아까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뭐다? 유지. 거기서 유자를 썼어. 또 유자를 쓰면 안 돼. 이거는 그냥 내천자 써버리면 하천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요러다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거든. 그럼 28개 번호를 붙여놨어. 그 1번부터 28번. 그게 코드 번호라. 그러면 그걸 코드 번호라고 부른다만 알면 되지. 1번에 전이다, 2번에 답이다, 3번에 과서원이다, 4번에 목장용지다, 5번에 임야다. 이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 번호 또 외우고 있으면 끝자이다, 끝자이다. 끝자입니다. 한 장을 넘기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으로 가는 겁니다. 요 면적은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